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빠졌을지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국들, 유럽의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1%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요. 전일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을 했는데요. 지난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았던 타격도 상당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로스톡스 50지수도 1% 넘게 하락했고요. 1.61% 하락한 4,33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컸는데 점차 갈수록 탄력을 더욱더 뱉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1.26% 하락을 했고요. 영국 지수도 1.36% 하락한 가운데 이 독일의 닥스 지수 마찬가지로 1.36%로 일제히 1% 넘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 가격 역시나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1.99% 하락한 7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자체가 많이 낮아지면서 원유의 가격까지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이 민간 고용 지표의 경우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의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32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줄어들었지만 전문가의 예상치였던 17만 5천 명은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제는 고용 보고서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원유 가격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한데요.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98, S&P 500은 1.38, 나스닥이 2.7, 러셀 2000 역시 1.3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AAA에서 AA-로 AA 플러스로 강등했는데요. 지난 5월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인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후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정으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가치를 낮게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들은 12년 전 S&P가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했을 때와는 경제 상황이나 모든 조건이 다르다면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전보다 훨씬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운송, 소재, 부동산, 건설, 방위산업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078%, 달러 인덱스 역시 0.35% 상승했고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 빅스는 15.5%가 폭등했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분기 매출 발표로 태양광 업체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19% 넘게 급락했던 반면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한 데 따른 실망 매물 유입이 되면서 위스콘신주 기반의 발전기 생산업체 제너렉 홀딩스는 24%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민간 부문 고용
인원이 전달에 비해 32만 4천 명이 늘어 예상치였던 17만 명을 상회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사 ADP에 따르면 7월 민간 기업의 고용 인원이 전달보다 이같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ADP가 발행하는 이 고용보고서는 약 40만 개 미국 사업체들의 임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농업 분야의 민간 고용과 월 변화에 대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통계국이 발표하는 정부 데이터보다 항상 이틀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비농업 일자리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호텔과 접객국에서 20만 1000개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자원 및 광업에서 4만 8천 개, 정보업 3만 600개,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에서 3만,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서 1만 2천, 건설 9천 개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ADP 측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으며 건강한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가계의 지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광고 미한 실적 없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것이 증명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세계 각국의 증시 지표를 작성하는 금융기업을 조사한다는 소식입니다. 위원들은 해당 기업들이 위험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도왔다면서 지난 7월 31일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두 기업에게 소환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두 기업이 특별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블랙록은 운용자산 규모가 9조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또한 MSCI는 미국과 신흥시장 등 지역별 주가지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들이 산출하는 지수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지표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위원회는 서한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두 기업의 결정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개발을 돕는 기업들에 투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외교적인 적대 국가의 군사적인 발전과 인권 유린을 돕는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사전 조사 결과 블랙록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20개 문제 기업에 투자했으며 미국의 이익에 직접 반대되는 조직에 최소 4억 2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MSCI 역시 2018년 신흥시장 지수를 조정하면서 중국 본토 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면서 특별위원회 측은 MSCI 지수에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한 중국 기업이 최소 40개 이상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매출과 이익을 발표한 약국 체인과 건강회사 등을 소유한 CBS 헬스의 주가가 오늘 3.3%가 상승해 76달러 40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헬스는 2, 4분기 주당 2달러 21센트의 조정 순이익과 889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 주당 2달러 12센트의 이익과 864억 달러의 매출을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CBS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 올해 연간 이익 범주를 종전에 주당 6달러 90센트에서 7달러 12센트 사이에서 6달러 53에서 6달러 75센트로 소폭 낮췄지만 주당 8달러 50에서 8달러 70센트의 연간 조정 순이익에 대한 지침과 125억 달러의 운영 현금 흐름에 대한 지침은 재확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증권사 UBS는 최근 메디케어 활용 등 전반적으로 CBS를 둘러싼 환경이 약한 분기 실적을 예상하도록 해왔다면서 올해와 2024년 지침 역시 하향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6월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53이며 이어 노동부의 2, 4분기 노동 생산성,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 연방상무부의 6월 공장 주문,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S&P 글로벌의 6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애플과 엠젠을 시작으로 아마존.com, 부킹홀딩스, 에나이저 부시 인베브,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노코필립스, 블록잉크, 드래프트킹스, 헬스브로, 켈로그, 쉐이크쉑, 스타우드 프로퍼티스, 옐프, 드롭박스, 그리고 포티넷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 우려스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그리고 3% 넘는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2616포인트의 마감가를 형성하면서 1.9% 하락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모두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집계가 됐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세에 나서면서 7천억 원 넘게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일제히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69% 다시 한번 밀려나면서 69,900원 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다시 한번 간신히 71,000원 선을 복귀해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다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도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48% 하락한 11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 밖에 2차전지 셀업체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33%, 삼성 SDI가 2.99%, LG화학도 1.98% 하락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국제유가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3.9%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4.52% 하락을 한 가운데 금양도 9.08%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5.8% 하락하면서 60만 원 선 다시 내어줬고요. 58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섹터에서도 약세가 드러났는데요. 현대차가 3.46% 하락한 19만 2,500원을 기록했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3.96% 밀려난 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같은 굵직굵직한 섹터에서도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간 여파였습니다. 앞서서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이 됐는데요. 이는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우려감이 더 번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러한 악재 소식에 원달러 환율까지도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환율도 흔들거리게 되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뱉어내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그 전 거래일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었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까지도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카카오가 3.1%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53,200원을 기록한 가운데 네이버의 경우에도 2.36% 하락한 22만 7,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분석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선은 이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리스크가 번지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 쪽으로도 이 규제가 확장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일각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IRA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우회로로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이 규제를 우리나라 이 합작 법인 쪽으로도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게 단행이 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장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대형주들 또 화장품 대형주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5.56%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만 9,600원을 기록했고요. 특이했던 점은 장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또 아모레 G도 8% 넘게 상승하면서 8.01% 오른 33,350원을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LG 생활건강 1%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1.81% 상승한 44만 9천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밝혀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또 그동안 과대 낙폭이라는 분석과 함께 저가 매수세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3%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90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일 시장에서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가 7.45% 하락하면서 111만 8천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6.85%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38만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NF도 1.21%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들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빨간불보다도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HPSP, 리노공업, 또 기가비스, 동진세미캠,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유진테크, 넥스틴, 하나머티리얼즈, 심텍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장비주들까지도 함께 타격을 받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어제 강한 시세를 뿜어냈던 섹터가 있었죠.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섹터였는데 바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초전도체 테마에 올라탄 종목들은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선 살펴보시면 원익 IPS도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원익 PNE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PNE가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29.59% 강세를 나타냈고요. 1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원익 PNE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인 전원 공급 장치 장비가 초전도체 관련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엮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29% 넘게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성 델타테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성 델타테크도 전일 시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았고요. 같은 모멘텀으로 파워로직스도 같은 이유로 함께 올랐습니다.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모비스와 고려제강 그리고 LS전선 아시아와 서원도 함께 이 테마 움직임에 동참을 하면서 일제히 29% 넘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LS전선 쪽에서 초전도체와 관련해 이 전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부각을 받으면서 전일 시장 29.99%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49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개인주들 중에서 위메이드 그룹주 살펴볼 텐데요. 위메이드 그룹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만 신작이 흥행하면서 이 적자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됐는데요. 따라서 이 개인주들 중에서도 위메이드의 주가가 전일 시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위메이드 15.12% 상승을 했고요. 42,250원까지 복귀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4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11.02% 강세 흐름 나타내주면서 1,68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플레이도 3.52% 상승한 9,12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장 막판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